김자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ECB가 연준보다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는 혼재했기 때문인데요. 종가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와 영국의 프랑스 까꾸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각각 0.54%, 0.43% 올랐고요. 반대로 영국의 FTSE 지수만이 0.45%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방산주가 0.8% 강세를 기록했고요. 반대로 국제유가가 소폭의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에너지 섹터는 1.5%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란이 추가적인 공격 의사가 없고 이스라엘 역시나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ECB는 금리 인하를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의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ECB가 3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또는 ECB의 노력이 성과로 보인다라는 등의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등 지정학적 충격이 6월에 금리 인하를 취소시킬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존재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럽 주요국 증시 이번 주 여러 가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LVMH, 에릭슨, ASML 등의 발표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은 지정학적 변수로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요. 중동 확전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장 중반까지는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피해가 미미하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관련된 시설이 공격당하면 국제유가는 $1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시티그룹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보복 대응 수위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이게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간밤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보복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장중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반경쯤 국제유가 금가격 모두 낙폭을 빠르게 축소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이란에 대한 보복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이 트위터를 통해 보복 공격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네타냐후 총리까지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시세부터 살펴보시면요. 국제유가는 현재 0.035% 오르면서 $85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 금가격은 2,39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2,400를 재돌파하기도 했고 현재 1%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지켜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가능성이 투자 심리에 여전히 부담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됐고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65% 하락해 6일 연속의 하락세를 지속한 것을 비롯해 S&P 500은 1.2%, 나스닥은 1.79%, 소형주 증시의 러셀 2000은 1.37%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등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회한 점이 개장초 증시를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0.7%가 증가해 예상치였던 0.4%를 크게 상회했고 특히 변동성이 높은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1.1%가 늘어나 예상치였던 0.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소매 판매가 증가한 이유로는 휘발유 가격 상승을 들 수 있는데요. 같은 기간 주유소 판매는 전달 대비 2.1% 증가했으며 온라인 판매는 2.7%, 자파와 소매 판매 업체가 2.1% 증가했던 반면 스포츠용품과 취미, 악기, 서적 판매는 1.8%, 의류는 1.6%, 전자제품은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 데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약 10%의 감원 발표로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5.5% 넘게 급락하면서
오후 들어 주가 지수는 하락 반전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전 업종이 하락했던 반면 변동성 지수인 VIX가 11% 급등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632%, 달러 인덱스는 0.1% 오르면서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 들어 미국 주택건설업체들의 심리지수가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서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주택건설업협회 NAHB에 따르면 4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달과 동일한 51로 집계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이 지수는 지난 3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기준선인 50을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에 넘어섰고 시장에서는 이 지수가 50을 밑돌면 업황 악화, 웃돌면 개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NAHB의 회장은 수많은 구매자들이 좌절하면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책 결정자들은 주택 구입 비용을 높이고 공급을 제한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줄임으로써 주택 구매 여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전망했고 협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월 수치가 전달과 같다는 것은 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구매자들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시장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중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IDC에 따르면 삼성, 애플, 샤오미, 트랜션, 오포 등 세계 5개 스마트폰 회사의 올 1사분기에 전년 대비 7.8%가 증가한 2억 8,94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고 증가분의 대부분이 중국 업체들에게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1위 자리를 회복했지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자체는 감소했고 애플의 아이폰은 중국 업체들의 압박으로 인해 전 세계 판매량이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전년 동기 6,050만 대보다 소폭 줄어든 6,010만 대를 출하해 시장 점유율은 1년 전에 22.5%에서 20.8%로 낮아졌고 애플의 출하량은 중국 업체들의 압박으로 인해 1사분기 중 5,010만 대로 전년 동기에 5,540만 대보다 약 9.6%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20.7%에서 17.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A 증가와 거래 회복에 힘입어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발표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오늘 2.9% 크게 오른 $400 8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지난 분기 전체 매출은 $142억, 순이익은 $41억 3천만 달러, 주당 $11 58센트를 기록했고 특히 이익은 전년 대비 28%나 급증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매출 $129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 $8 73센트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회사 측은 투자은행 부문과 거래 부분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딜러직의 데이터에 따르면 1사분기 글로벌 M&A 규모는 1년 전보다 30%가량이 증가한 약 7,55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부채 인수 및 주식 공모와 거래 자본의 높은 수수료로 골드만의 투자은행 수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2%가 증가한 2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상무부의 3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예상은 148만 5천 건의 착공과 151만 8천 건의 허가 건수이며 이어 상무부의 3월 산업생산이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존슨앤존슨을 시작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모건 스탠리, 노던 트러스트, 커머스 뱅크 쉐어스, PNC 파이낸셜, 인터액티브 브로커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JB 헌트 트랜스포트, 옴니컴 그룹, 그리고 행콕 위트니 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일정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중동 리스크와 강한 소매 판매의 일제히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켠 채로 마무리됐는데요. 코스피는 2670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0.42% 내렸고요. 포인트로는 11포인트 정도 밀렸습니다. 장중 2640선대까지 밀렸다가 이후 낙폭을 축소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렸는데 0.94% 하락하면서 85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지수 역시 0.58%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주택별 매매 동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81억 원, 267억 원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 홀로 2,44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714억 원, 303억 원 팔자세를 보였고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3거래일째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선물시장 역시나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선현물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환율이 어제장 마감 기준 1,384원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 수급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 특징 섹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나 한 달여 만에 외국인이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종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1.79% 밀리며 82,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장중 낙폭을 키워나가다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약한 와중에도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보조금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JNB와 JNB와 FSD가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였고요. 특히 JNB의 경우에는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종가는 2550원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삼성전자의 미국 보조금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종목들인데요. 미국 테일러시 공장 관련된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 역시나 16.94%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 이렇게 오후장에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의 HBM TSV 공정 장비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어제장 마감 이후에 테일러시의 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규모는 64억 달러로 확정이 됐는데 투자금의 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텔이나 TSMC가 각각 8%, 10%에 그친 만큼 이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는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투자 규모가 TSMC가 더 60%가량 더 많지만 보조금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PSP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7%가량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8위에 달하는 반도체 어닐링 장비 업체인 만큼 이 HPSP의 매각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대 하락세를 기록했고 엔비디아는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는 실적이 탄탄한 수출주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최근엔 저PBR 관련해서 엮이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현재 1,388원까지 오르면서 1,4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 마감 기준 1,384원에 터치를 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에 달했는데요. 앞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중동 분쟁 양상 그리고 미국 경기 지표에 따라 강달러 지속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ECB와 BOE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금리 인하폭이 미국에 비해서 더 커지게 될 경우 연내 달러 강세는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함께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시면 기아와 현대차 어제장 뚜렷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이제 1분기에 완성차 업체를 위주로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현금 여력을 고려했을 때 주주 환원 기대감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전망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어제장 1%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기아가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4.37% 오르면서 11만 4,6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환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88원을 터치했고요. 간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 걸음 더 멀어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브렌트유는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에너지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석유와 흥구석유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한국석유의 경우에는 16%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흥구석유 역시나 7, 8%가량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대성에너지, GSE, 중앙에너비스의 경우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 중앙에너비스의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철금속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중동 분쟁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 주말 사이에 러시아산 이 원자재들이 추가적인 제재를 당하면서 급등했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신규 생산 물량 취급 금지 소식을 알렸습니다. 관련 종목들 보시면요. 구리 쪽에서는 KBI 메탈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29.8% 오르면서 종가는 2,130원이었고요. 외에도 이구산업 역시나 15%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쪽에서는 PJ메탈과 조일알루미늄이 이름을 올렸고요. 남섬알루미늄 역시 5.49%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니켈 종목들 역시나 뚜렷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제이스코 홀딩스,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종목들의 강세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복 대응에 대한 가능성이 간밤 다시 한번 제기된 만큼 이 전쟁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들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전해드렸고요. 글로벌 시장 마감 전해드렸습니다.